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유호 광주 아트페어 총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 아트페어 일반 미술 전시회와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광주에도 네. 광주 국제 비엔날레라든지 또는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어떤 전시 이런 것들은 이제 창작품들을 전시하고 일반 관람객들이 어떤 수준이 있는 작품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관람한다면은 아트페어는 그야말로 이렇게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미술 시장에 이렇게 내놓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화랑 79곳과 작가 108명이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례 없이 많이 이렇게 화랑이라든가 작가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 5분이 이제 외부 미술 전문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광주 지역에 2분이 선정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아마 공정하게 우선 기준은 이렇습니다. 작품의 어떤 수준들 네. 그리고 화랑의 어떤 활동, 경력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참여 화랑과 작가들은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은 미술 분야이기 때문에 네. 평면 작품에서 또는 입체까지 서양화 또는 한국화, 조각, 공예 또 심지어 이제 서예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작품을 전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광주 지역 미술 시장의 현 주소랄까요? 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황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네. 미술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광주는 그래도 이제 인프라가 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우리 작가들을 돕는 후원이라든가 지인들이 좀 그래도 이렇게 구매를 하는 상태인데요. 네. 작년 정도에 우리가 이제 아트페어에서 작품 판매 금액은 한 20억 정도 수준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서울이라든가 또는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막대한 어떤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되어서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아트페어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광주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적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미술 시장의 어떤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화랑이나 전시관 같은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인가요? 훨씬 많다고 봐야죠. 예. 네. 그렇군요. 이게 미술 시장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작품을 관람하는 거는 익숙하지만 일반 물건들처럼 구매한다는 거는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대부분의 이제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 대중들은 작품을 이해할 때 순수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어떤 이제 상품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이제 못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작품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또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또 판단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이 광주 아트페어는 이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광주는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문화 이제 인프라가 이렇게 충분하다 보니까 축복받은 어떤 이렇게 광주 시민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광주 이제 국제 비엔날레 또는 아시아 문화전당 또는 시립미술관 네. 또 광주 디자인 또 비엔날레도 있고 이런 어떤 이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이렇게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으려면은 미술 시장의 어떤 유통 구조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은 그런 어떤 작품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아직은 이렇게 좀 덜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계 쪽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술 이제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품의 어떤 가치와 또 이제 미술 작품의 어떤 그 가치가 이렇게 이제 상품적 가치로서 이렇게 미술 작품도 이해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미술 그 유통 과정이라든가 또 그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미술적 이해가 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에 맞는 뭐 요즘 이렇게 그 시대의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고가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뭐 수백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경제적 가치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네.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좀 뭐랄까 작품을 그렇게 이 어떤 이제 경영이라든가 미술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이해하는 네. 그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 미술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이 지역 청년 작가들의 육성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광주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지역 청년 작가들은 어떻게 많이 있나요? 이번 이제 9회 강주국제 아트페어에서 네. 본 전시도 있지만은 지금 한중일 청년 기획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영 아트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그래갖고 네. 강주 지역의 작가 30명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작가들 한 5명 정도 네. 구성을 해서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작가들의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시 형태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아트페어가 단순히 미술 시장 그것으로 이렇게 머물지 않고 네. 또 지역의 어떤 젊은 작가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번 광주 아트페어 행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나요? 예, 이제 저희가 본 전시를 좀 더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그래서 도슨트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미술 시장을 읽을 수 있고 또 미술 작품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트페어라고 하는 좀 구조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영 아티스트들이 또 미술 체험을 또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탁본 체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뭐 이제 구경하시다가 뭐 좀 간식이 필요하면 후식 코너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광주 아트페어 결국에는 이제 참여를 해야 할 텐데 이 장소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이제 저희가 11월 15일 네. 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8일까지 4일간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네. 개막식은 아마 5시 정도에 네. 많은 관람객을 이렇게 모시고 또 개막식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유호 광주 아트페어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